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이번 시간에는 미래사회의 과학 문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에너지 문제와 에너지 융합 기술에 대해서, 핵 융합 기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메라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되는 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미래 사회의 에너지 문제라고 하면은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 이 학교를 다녀오고 그리고 나중에 저녁에 자기 전에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까지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각각 개인이 다르지만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가 과연 미래 사회는 어떻게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형태를 통해서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되 이 특히 첨단 과학 기술 중에서 핵융합 기술이 어떻게 하면은 미래의 에너지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영화 아이언맨 그 시즌 1에서 나왔었던 아이언맨 1에서 이 아크 원자로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슈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마블 유니버스라는 이런 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시리즈가 시작되는 그 첫 단추이면서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많이 나왔었던 영화인데요. 특히 이 영화에서는 이 주인공의 그 이 아이언맨 이 슈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소형 원자로 이 아크 원자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이 소형 원자로가 실제 이 하이테크 슈트를 통해서 이 마크 1부터 시작됐었던 이 슈트가 나중에 마크 3나 아니면 그 이후에 다른 시리즈까지 이 원자로를 통해서 이 슈트를 작동을 시키고 또 비행시키거나 심지어는 공격용 무기로까지 발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이 영화의 흥미진진함을 떠나가지고 정말 이런 에너지원이 있다 그러면은 이 첨단 이 하이테크 슈트를 움직이는데 정말로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에너지원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오늘날 봤었을 때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이 각종 에너지들 중에서 과연 이런 에너지와 가장 유사한 게 있는가라고 살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서부터 활용했었던 원자력 발전을 사용을 할 수 있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뭐 휴대를 하는 하이테크 슈트에 직접 장착해서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용 전기라든가 농업용, 교육용, 주택용 전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이 전기로 공급이 되고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의 이 경제 발전과 이 산업 발전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래 사회에서는요, 이러한 원자력 발전에서 생산되는 이 전기 에너지가 실제 더 많은 형태로 뭐 대표적인 게 뭐 전기차라든가 최근에는 뭐 전기 스쿠터, 각종 이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PM 이동형 서비스, 이동형 모빌리티에 다양하게 활용이 될 걸로 점점 확대가 되고 증가가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에너지원이 사용되는 각종 배터리 기술은 발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크 원자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전기 에너지의 기본 원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이 발전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미래 사회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문제라는 거는 보통 뭐 자원 고갈이라든가 아니면은 온실가스 발생, 환경 오염, 기타 이 방사능 물질 관리처럼 에너지의 어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에너지 안보라든가 에너지 불균형과 같은 에너지의 공급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소비 과정까지 결국 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 이 전반적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에너지 문제가 과연 미래에도 발생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당수의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바로 화석 연료를 활용한 각종 에너지 발전 과정입니다. 결국 전기 에너지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각종 화석 연료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 화석 연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안보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이렇게 화석 연료로 발전을 해서 우리가 유통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하는 단계에서도 누군가는 에너지를 펑펑 쓰지만 누군가는 에너지로 인해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굉장히 빈곤하게 에너지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다면, 결국 미래 사회에서도 에너지는 사회 문제의 아주 중요한 이 해결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화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화력발전소 한 대가 평균 경유차 약 18만 대 배출량과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까지 봤었을 때 석유, 석탄, LNG와 같은 화력 발전이 37.3%로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석 연료를 어떻게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 에너지 원인, 이 전기 에너지를 발전시키는데 활용을 하는지가 그 나라의 에너지 문제의 어떻게 보면 핵심 핵심 원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국내에 있는 각종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미세먼지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같은 화석 연료임에도 LNG에 비해서는 상당히 환경 오염이라든가 아니면은 대기 오염 문제에 있어서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발전용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이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다른 산업 발전, 예를 들어서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시멘트, 각종 반도체 이런 거에 육박할 정도로 발전량 하나에서만, 즉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이 온실가스의 배출 비중이 이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도 발전 과정에서 생각하는 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즉 이 화력 발전에서 문제가 되는 이 각종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의 문제를 꼭 풀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화석연료, 즉 석탄, 석유, 이 도시가스와 같은 이러한 각종 화석연료들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에 있어서도 각종 안보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석탄이나 석유, 그리고 각종 도시가스에 제공해주는 LNG는 전체 우리가 에너지원에서 봤었을 때 이미 3분의 1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이 에너지 이 기준 수요 전망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점점 국내에 공급되는 총 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최종적인 에너지도 결국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가게 되면은 가면 갈수록, 즉 에너지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만큼 화석 연료의 이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 국내 생산, 즉 재생, 원자력, 수력처럼 일종의 국내에 있는 자원만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 생산량, 이 결국은 1차 에너지 공급량 중에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나 원자력이나 수력과 같은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이 비율은 전체 에너지 발전량 중에서 17.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수입하고 있는 에너지원, 즉 앞서 살펴봤었던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이러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이 1차 에너지 공급
량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 재료비가 원료비가 급등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아마 교과서에서 봤었던 것처럼 바로 이 1970년대에 있었던 오일 쇼크가 대표적이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 학창 시절에 기억하는 몇 번의 이 오일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이 국가에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형태로 해서 결국은 이 원료비 급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넘겼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미래 사회에도 여전히 에너지와 관련돼서는 에너지 불균형, 즉 소득 불균형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격차가 발생할 거라는 상황입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서 에너지 비중이 높은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 결국 이러한 에너지 불평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소위 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에너지를 펑펑 쓰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에,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일수록 에너지를 사용하기에는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비용, 뭐 예를 들면 뭐 전기료라든가 아니면은 이 연료비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점점 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구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전기 등의 에너지 사용량이 높아진다라는 통계를 봤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2인 가구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거의 2배 가까운 에너지를 1인 가구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에너지 낭비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통계 그래프를 참고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점점 인구가 4인 가족에서 3인 가족이나 2인 가구, 심지어는 1인 가구화 되어가는 추세를 봤었을 때 에너지 낭비 현상은 점점 더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획기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이 과학기술로서의 해결 방법이 바로 핵융합 발전입니다. 핵융합 발전은 수소 등 가벼운 원자핵들을 융합해서 무거운 핵 원자핵으로 바뀌는 융합 과정에서 줄어드는 질량의 에너지도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좀 이해하기가, 핵분열 발전인 소위 말하는 원자력 발전이랑 동일한 거 아니냐, 같은 핵발전소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텐데, 핵융합 발전과 핵분열 발전의 차이점이 도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핵융합 발전은 이 원자핵이 합쳐져서 더 무거운 원자력이 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핵분열에 따른 방사능 오염 위험도가 낮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이 뭐 보통 핵분열 발전소에서 나는 우라늄으로 방사성 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즉 바닷물에서 채취 가능한 중수소나 삼중수소, 즉 수소를 이 우리가 핵융합시켜 가지고 연료를 이 수소의 동위원소 를 우리가 연료로 사용을 해서 탄소 배출 등의 폐기물 없이 아주 깨끗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핵융합 발전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항상 방사능 오염물질 유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핵분열 발전 같은 경우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라늄, 이 방사성 물질을 연료로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방사능 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보안 장비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활용하면서 소위 말하는 방사능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한다라는, 그리고 이거를 평생, 더 나아가서 다음 후대까지 계속 보관해야 된다라는 아주 이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이 발전으로 점점 국제사회에서는 핵분열 발전을 축소시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핵 융합 발전은 기존에 있는 이 원자력 발전, 즉 핵 분열 발전과는 다르게 앞으로 미래 시대에 차세대 이 깨끗한 에너지로 우리가 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각종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과학 분야에서 아주 핵심적인 이 에너지 생산 기술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핵융합발전소가 점점 확대가 된다면 앞서 우리가 각종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되는 탄소 배출이나 미세먼지 배출과 같은 각종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탄소 배출량 감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핵분열, 즉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따른 핵물질 유출 위험 그 외에도 폐기물 관리 비용이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핵 분열 발전, 핵 융합 발전의 가장 큰 차이점인 바로 사회 경제적인 안전성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앞으로는 핵 융합 발전 기술을 점점 발전시켜서 이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하는 이러한 기술력을 우리 주변에 많이 확대시켜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은 소형 원자로 이 개발을 비롯해서 각종 전력 부족 및 환경오염 문제를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핵융합 발전으로 한국형 인공태양이라는 K스타를 통해서 삼중수소를 활용한, 즉 바닷물에서 채취한 이 삼중수소를 활용을 해서 발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발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을 택해서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100만 킬로와트급 발전소를 1년 동안 운영을 할 때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는 발전 연료 소모량은 뭐 석탄이나 석유, 기타 LNG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소량의 에너지만을 사용해서도 동일한 이 전력 생산 성능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에너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과 인도와 EU 등 이렇게 7개 회원국이 국제 핵융합 실험로 프로젝트를 실시를 해서 이 국제 핵융합 실험로에서 2025년까지 플라즈마 생성을 시작을 해서 이를 2035년까지 가동한 이후에 회원국에는 2050년경에 전력 공급할 것을 목표로 해서 각각의 이 기술력들을 통합시킨 새로운 미래 세대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이 핵융합 발전 이 기술을 함께 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이 기술력을 통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전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2035년을 넘어서 2050년까지 완전히 구비가 된다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이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에너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국내에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이 전력 에너지를 사용한, 즉 전기가 미래 세대의 각종 배터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충전용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풍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사회의 이 해결 열쇠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가 미래 세대로 가면 갈수록 각종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자동차나 스마트 시티와 같이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력을 개발하는 데 더욱더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시설들을 좀 더 첨단 산업에 부응해서 함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로봇공학이나 드론과 같은 핵융합 발전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이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 비중은 점점 줄이고, 한편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이 연구 개발에 더욱더 사회적 자원을 집중해서 투자한다면 앞으로 핵융합 발전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각종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발전에 대한 이 기술력도 더욱더 향상시켜서 미래 사회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이나 캠페인을 앞으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핵융합 발전은 핵분열 발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원자력 발전과는 다르다라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함께 동반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말로만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불을 끄자라든가 아니면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자라고 캠페인성으로만 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원 절약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공유 경제 시스템 구축하는데 더욱더 국가와 사회의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이 에너지 약자를 위한 각종 복지 지원, 즉 에너지 불평등을 국가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이 복지 행정 시스템도 함께 구축되어야지만 지금 현재 에너지 문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 계층들한테 우리 이 사회 경제적인 지원이 그 빛을 더욱더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를 한번 종합해 봤었을 때 우리가 처음에 같이 살펴봤었던 것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했었던 발전 과정에서, 즉 이 전기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자원고갈 1차 연료를 활용한 이 생산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이 자원고갈이나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기타 환경오염과 같은 다양한 각종 에너지 문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자력 발전, 즉 핵분열 발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한계들을 함께 인식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현재 에너지 불평등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 봤었을 때 이러한 각종 이 미래 사회에 예상되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적인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우리는 핵융합 발전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핵융합 발전을 통해서 핵분열 발전과는 다른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미래 세대의 에너지로서 우리가 그 가능성을 같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핵분열 발전이 방사능 물질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 부담이 미래 세대로까지 계속해서 되는 것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깨끗한 에너지를 우리 주변에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바다에서 채취한 삼중수소를 활용한 이러한 핵분열 발전이 미래 세대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핵융합 발전에 이 기술력을 집약해서 한국형 인공태양, 즉 K-스타 기술이나 ITER 국제 핵융합 실험로에 함께 기술력을 동반을 해서 미래 사회의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 미래 사회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시티나 자율자동차, 로봇공학이나 드론과 같은 핵융합 발전의 제반 기술들을 함께 동반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 개발도 함께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 더 나아가서 핵분열 발전과는 다른 핵융합 발전만의 특징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대를 얻고 우리 사회의 에너지 불균형에 의한
불평등에 의한 에너지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복지 정책이 지원된다면 앞으로 미래 사회에 발생할 수 있을 각종 에너지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미래 사회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이 한반도의 이 야경 사진을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한반도의 이 남한 지역은 해안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서 밝은 도시와 발전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현재 북한은 이 해안선 라인은 물론이거니와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즉 평양이나 일부 국경 도시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어둠에 감싸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에너지 문제는 결국은 단순하게 어떤 가정에서의 전기료가 얼마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 사회 전체가 더 나아가서 국가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부담해야지 돼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나라의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남북 통일 시대까지 생각을 해 본다면 우리가 미래 사회에는 저 북한에 있는 구석구석까지 밤에도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미래 사회가 돼서 에너지 문제가 우리 단순하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서 모두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한번 희망해 보면서 이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래 사회의 이 과학 문제 중에서 이 에너지 문제와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분열 발전이 아닌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미래 사회의 과학 문제 중에서 기후 변화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역시 비슷한 에너지 문제, 이 친환경 에너지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사회의 과학 기술 문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